이장우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4.15 총선 때 기억나네요. 예. 예. 저 후보 사무실에 좀 다녀가셨는데. 예, 그랬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때, 뭐,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지 몰라도, 예. 하여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장우는 된다고들 다 그러셨더라. 예. 그랬어요, 대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의원의 낙선 소식으로 하여튼 대전이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다 삶에 있어서 실패도 성공도 예. 다 하나니까 예.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예. 여러 가지 부정선거 관련 얘기도 있고 네. 했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그 승패에서 패장은 네. 본인 탓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계속 대전에서 그래도 버티고 계신 거죠? 네, 어쨌든 지역이 제일 중요하고, 지역에서 우리 당세 회복하고, 네. 정권 교체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앙정치에 와서 네. 역할을 하는 것만큼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심 변화가 좀 느껴지세요? 민심은 지번만큼은 정권 교체 확실히 하자는 네. 그런 국민적 요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정권으로부터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정권을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실히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선배들 가끔 뵈면 예.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다들 한강 가야 된다고들 그러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하여튼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이번에 13명 내지 14명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뛰고 있어요. 예. 정말 후보 풍년인데, 그 중에 비교적 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태우 후보. 예. 지금 이장우 전 의원이 김태우 후보 캠프에 총괄 팀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군요. 예. 직책이 그렇습니까? 총괄 팀장? 저희가 처음부터 김태호 후보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면서 네. 기존의 정치 틀을 깨자. 네. 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자. 네. 이렇게 했고, 네. 줄 세우기나,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막 줄 세워가지고, 예. 몰려다니는 모습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네네. 그래서 직책도 소박하게 팀으로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사무실도 작게 하고, 네. 인원도 축소하고, 그래서 정책과 비전으로,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으로 국민들께 다가가 보자. 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TV라고 해도 네. 보좌진들하고 저희 소수만 이렇게 김태우 후보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태우 후보의 최근 행보를 쭉 보니까 예. 사실 중앙에서는 별로 못 보겠고 예. 영남권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김태우 후보가 첫 정치를 시작한 데가 PK 지역이거든요. 네. PK 거창에서 도의원, 네. 그리고 거창 군수, 그리고 경남지사 예. 6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총리 지명, 네. 그때가 48살이니까, 총리 지명하고 지금 3선 국회의원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불출마 선언하고, 네. 또 4년 공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질적인 PK의 적장자라고 봅니다. 예. PK가 낳은 현재 있는 정치인 중에 가장 PK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 네. 또 PK, 경남, 부산, 울산, 이런 지역에 대한 현안도 너무 잘 알고, 네. 또 많은 지인들, 정치적인 자산이 PK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PK에서 적장자이자 큰아들인 네. 김태호 후보가 정말 좋은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우리 당의 실질적인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PK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네.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거제 출신이고 예. 또 노무현 뭐 문재인 또 굳이 따지면 전두환 대통령도 이 경남 출신이고 대구에서 주로 학교는 다녔지만 근데 그러니까 PK 부울경은 어쨌든 대통령을 그동안 여러 번 냈던 지역인데 예. 이번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우선 저 좌파 쪽에도 이 PK 기반한 후보가 없고 예. 그다음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PK가 고향인 후보는 제가 세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안철수, 예. 부산, 또 최재형, 진해, 뭐 출생을 거기서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예. 창녕이고 김태호 후보가 있고 그런데 왠지 부산, 경남 정치인 뭐 이런 느낌이 예전에 YS 같이 예. 또 노무현처럼 그렇게는 또 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김태우 후보가 처음 이번 총선에 임할 때 예. 제가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저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예. 제가 정치 고향 가서 해라. 응? JP도 고향을 기반으로 해서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됐고 네. 저 DJ도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도자로 급성장했고 네. 김종필 총리도 충청을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죠. 이 우선 고향에서 사랑받아야 전국적인 대통령까지 인물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고향을 가라. 본인 고향 아닌 데 가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뼈를 묻겠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아하. 저는 이렇게 조언했는데 많은 분들이 험지를 가라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저는 반대했습니다. 네. 예. 당신 고향에 가서 해라. 그리고 고향에서 심판을 받아라. 네. 그리고 고향에서 정치적으로 더 커서 정말로 PK 대표 주자가 돼서 나중에 국가 경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네. 당신 고향도 아닌데 가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누가 믿겠느냐. 그래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중진되니까 네. 험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 옳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지역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커야 되는데 지금 우리 PK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정치가 영남, 호남 중심 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PK의 실질적 표를 뺏김으로써 그렇죠. 예. 정권을 뺏긴 거고. PK에서 져서 진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산 출신이라 해서 이쪽을 쪼개서 가져간 건데 PK가 똘똘 뭉쳐서 우리 당 후보를 밀지 않고서는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경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 대학만 서울에서 나왔지 나머지 모든 정치적인 그동안의 어떤 성장도 경남에서 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경남의 적장자다. 홍준표 대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홍준표 대표는 경남지사하고 지금 대구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예, 지역이 아니고. 네. 또 그렇게 보면 또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부산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네. 부산에 그렇게 오래 살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보면 김태호 후보야말로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부울경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김태호 후보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울경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예. 이 김태호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김태호가 이번 경선에서 약진하면 할수록 네. 우리 당은 정권 교체에 우리 국민의 열망을 가까이 실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태호 후보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네. 0% 후보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보통 처음 출발하면 예. 다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0으로부터 출발한 분들은 예. 높아질 가능성이 그렇지, 더 더 떨어질 많지만 일은 없지. 예, 너무 일찍 올라간 분들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예. 단지 그걸 떠나서 김태우 후보가 갖고 있는 그동안 정치적인 자산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그동안 대한민국 국정 전체에 이념적으로 편가르고 국가가 내전 상태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들만큼 네.
미래를 위해 좋지 않다. 공존해야 된다. 네.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식이든 오스트리아식이든 이런 연정을 통해서로 하든 내각제를 네, 하든 네. 이런 분이고, 또 하나는 김태우 후보가 제가 대전 동구청장 할 때 경남지사를 했는데 네. 그때 자칫 40대였습니다. 음. 근데 우선 그릇이 큽니다. 네. 그릇이 종재기만 하면 대통령이 돼도 아주 문재인 대통령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건데 예. 우선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음. 적어도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 주요한 현안이 있으면 여야 대표들하고 네. 막걸리 한잔 하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통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김태우 후보야말로 지방도 이해하고 중앙정치도 이해하는. 왜냐하면 도의원, 네. 그리고 기초단체인 군수, 그리고 광역단체인 도지사, 그래요. 국회의원 3선, 이 경험이야말로 국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의 김태우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네. 정도가 훨씬 약진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도 좋다. 왜? 적어도 정치라는 것이 서울만 있고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부산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대전도 있고 또 광역단체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는데 국토의 균형 발전,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매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김태우 후보는 다른 후보가 갖지 못한 경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들은 다 목표는 대통령이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계속 조사가 되고 이러면서 현실적 목표는 또 따로 설정하게 되잖아요. 지금 김태호 후보의 현실적 목표는 뭡니까? 김태우 후보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은 그동안 어릴 때부터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꾸고 왔으면 네. 실현하는 것이 정치인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네. 김태우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김태호 후보가 대선 출마했던 적이 있었나요? 김태우 후보가 대선 출마한 적은 없고 네. 경선에 참여했던 적은 있고요. 3등 했을 겁니다. 예. 이명박 그 후보와 예. 박근혜 후보 그때 함께 나가서 그때 예. 3등인가 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네. 지금 이 본격적으로 이제 몸풀기, 이름 알리기, 경험 쌓기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김태우 후보는 어떤 현재 직면한 네. 본인이 그동안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역시 뭐 정치가 뭐 새 아니겠어요? 네. 근데 단지 기존의 구태의원한 정치처럼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이런 분들을 줄 네. 세우기 하듯이 네. 이런 건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인 이 김태우 후보를 돕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선대위에 직책을 주고 이런 것도 안 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현역 의원 이름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예. 김태호 후보는 돕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나 보다 그렇게 그렇지 생각했죠. 않습니다.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거는 줄 세우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일부 뭐 언론에 났는데 경남 지역에 아무래도 경남에 기반이 있다 보니까 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돕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캠프를 총괄할, 말하자면 이장우 의원과 같은 역할을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하더라고요. 예. 조경태 의원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뭐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도 2번 지냈고 직전 대선 후보였으니까 지지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수 있을 텐데 일체 비공개하겠다. 일부러 그렇게 자기들은 한다는 거예요. 저는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후보의 어떤 이런 방침들이 네. 새로운 정치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이제 떨어져서 요즘 보니까 네. 유력한 지지율 1, 2등 후보 이런데 네. 우르르 몰려가지 않습니까? 현역 그래요. 국회의원들, 예, 많이들 가더라고요. 원외위원장들. 예.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선대위에 제일 먼저 쫓아가서 열심히 하고 비서실장도 한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배신하고 돌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또 가더라고요. 아하. 예. 또 제가 보면서
제가 저라면 저런 사람들 중용하지 않을 텐데. 나중에 또 내가 어려우면 다 등에다 칼 꽂을 텐데. 저는 의리 없는 사람들이 예. 캠프에 과거에 의리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 의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권력이 있어 보이는 쪽으로 줄을 막 서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살면서 네. 권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뭐 1, 2등 후보한테 막 가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긴. 단지 꼴찌지만 정말 제가 볼 때 그릇이라고 판단되는 사람 그런 후보를 1차적으로 돕는 게 맞고 또 우리 당이 뭐 1, 2등 하는 그룹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0%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런 후보들도 정말 자꾸 저 좋은 비전으로 승부를 해서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당의 정권 교체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태우 후보의 출마 선언이 그 SNS를 통해서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선언문인데 예. 길지 않은 출마 선언문에 죄송합니다가 여러 번 들어가더라고요. 예,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은 뭐 정권 교체를 강조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가 여러 번 들어가 있는 출마 선언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진짜 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볼 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네. 죄송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일 죄송하다고 해야 될 상황. 근데도 안 하잖아요. 네. 좋은 일은 본인이 발표하고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그러면 그런 좋은 일에는 막 저 나서고 백신이 저 확보됐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막 나서고 네. 그러면서 백신이 또 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사고할 때는 어디로 갔나 보이지 않고 이런 정치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네. 김태호 후보는 있는 그대로 정치인으로서 잘못되고 현상을 보는 솔직한 마음으로 국민께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 국민들께 죄송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제 0%로 시작했지만 뭐 어쨌든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우선 김태호 후보와 저는 우선 뚜벅뚜벅 가자. 결국은 국민이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 경영에 대한 이 사람이 비전과 철학, 예. 또 국가 운영을 할 만큼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 공부가 돼 있느냐, 네. 이런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또 김태호 후보가 지금 공약도 좀 세 번째 공약 발표했으면 계속 네. 할 거거든요. 네. 이런 공약들이 정말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우리 당 국민의힘 후보를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은 정책과 비전으로 자세히 봐야 되고 그냥 새가 있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새나 이렇게 해서 줄 세우기 이런 분들만 바라봐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뚜벅뚜벅. 예. 여기 우리 이장우 의원, 전 의원 그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여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댓글로 반갑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시군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입니다. 이장우 의원님 더 열심히 해주세요. 대전에 우파 시장감이 없다고 듣습니다.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예술마당님 동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양혜덕님이 대전시장 준비하시나요? 대전시장 얘기를 많이 하시네? 그러세요. 답변 좀 하실래요? 대전시장 문제는 예. 우선 대선이 먼저 중요하고요. 예.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고 네. 문재인 정권의 이런 폭정은 반드시 끝내야 되는 그 다음에 하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지방을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대전시장 부분은 많이 언론에서도
묻고 있습니다만 네. 전광석과 같이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면 네. 하겠다.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고 네.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끝났습니다. 예. 준비가 돼서 만약에 시장이라는 기회가 와서 다음 날이라도 기회가 온다면 시장 임기 첫날부터 전광석과 같이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을 키우기 위해서 대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준비가 되면 네. 그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장우 의원님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그 초선 때 대변인, 원내대변인 활동할 때, 예. 그리고 재선 때 최고위원 하셨죠? 예.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그 굉장히 좀 터프한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그 대표적인 이제 친박, 행동대, 뭐 이렇게도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뭐 보고 그랬어요. 예. 예. 그, 박근혜 정부의 집권당의 이 젊은 소장파 의원으로 굉장히 이제 액티브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정권 잃고 연전연패하고 또 본인도 출마해서 낙선하고 이제 이 어려운 세월을 한 4년여 같이 이제 지내왔잖아요. 예.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다른 인연이 없습니다, 별로. 네. 왜냐면 저는 구청장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고, 네. 국회의원 후보도 경선을 통해서 해요. 네. 중앙당이 먼저 공천한 게 아니고, 아.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몇 년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봤고, 제가 초선 때는 원내 대변인, 당 대변인이 사실상 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설명도 하고, 그렇죠. 예. 또 그 당시 민주당이 억지도 쓰고 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그에 대한 좀 반박도 하고 이런 네.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이미지를 초선 때 남긴 데다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시기 몇 개월 전에 우리 당 2등 당선에서 최고위원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탄핵 과정에서 제가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파들에게 강한 비판에 언론에 비판적인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후광을 입어서 국회의원하고 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하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에다 칼 꽂듯이 네. 하면서 그걸 합리적으로 무슨 올바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적어도 그런 분들은 탄핵이 앞장설 일이 아니고 네. 최소한 죄송하고 친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들도 핵심은 더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핵심들이 많았고 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핵심이었는데 제가 그 탄핵 과정에서 워낙 강하게 어필해서 예. 뭐 친박의 핵심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단지 그것도 정치적인 자산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 시민들하고 호르반 집에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TV에서 굉장히 강하신데 예. 정 반대시네요. 그건 TV에서 예. 강한 부분 이런 부분만 따서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개인적인 삶이 저는 정치하면서 제 사무실에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또 있고요. 또 제가 지공무사 공직을 임하는 사람은 사사름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지역 구민이나 정치하는 국민들한테는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정말 무릎 꿇고 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사무실 가봐서 알아요. 그 분위기. 대신에 중앙에 와서는 예.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 안 되면 싸워서라도 네. 지역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제 평상시 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한두 가지 좀 현안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 예. 윤석열 후보가 예.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려고 했다는 예. 발언을 했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어요. 그게 보도가 된 후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잘 알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자기는 들은 적 없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딱 부정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적폐청산의 수사 책임자로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예.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뭐 역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신병 처리일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면으로 서로 다른 주장이 당시의 수사 책임자와 당시의 권한대행 사이에 발생한 거죠. 두 사람 다 현재는 대권 주자고 이 상황을 우리 의원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우리 당의 유력한 후보고 네. 또 황교안 대표도 대표를 역임하신 정말 좋은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로 인해서 우리 당과 보수 우파의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네. 감옥에도 가고 네. 기소도 되고 재판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적폐청산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900여 명, 구속된 사람이 200여 명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은. 예. 저도 사실상 이 정권, 예. 이 정권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네. 저도 강력하게 막았다고 그래요. 해서 예. 벌금 저도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문제만큼은 윤석열 후보가 솔직하게 국민들께 당시 상황을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보고 네. 황교안 대표는 제가 보면요. 네. 지나칠 정도로 뭐라 그럴까 정직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어디 가서 거짓말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예, 도리어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지난 대표하시면서 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예. 그런 순수함과 네. 또 그런 우직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윤석열 후보께서 특히 우리 당을 사랑하는 분들, 네. 또 지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네. 함께 나라를 걱정했던 많은 분한테는 네. 솔직하게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네. 미래를 나갈 수 있는데 훨씬 좋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김태호 후보 입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사안인데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에도 지금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나 다른 후보들과 또 어제 오늘은 또 원희룡 후보와도 상당히 좀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이 이준석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긍정적인 여러 가지 대표가 됨으로써 우리 네. 당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결국 지금의 당대표는 네. 대선 관리 당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들은 옛날 TV에 나가서 하듯이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굉장히 표현을 줄이고 네. 후보들에게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김태호 후보의 이제 총괄 팀장으로
거의 동지적 관계로 지금 그 김태우 후보와 쭉 해오신 그 과정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김태우 후보의 총괄 팀장으로 나오셨으니까 마무리 말씀, 김태우 후보를 위한 이 무슨 저 지지의 말씀도 좋고 마무리 말씀 하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합니다. 우선 뭐 하시기 전에 예. 제가 김태우 남들 계보 어쩌고 하는데 예. 저는 앞으로 어느 누구의 계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김태우 후보가 현재 지지율 0%에 나오는 후보지만 예. 제가 보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으로 김태우 후보가 괜찮겠다. 그리고 또 사람이 괜찮다. 네. 그릇이 크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촌놈인데 정말 이 촌놈들의 독특한 따뜻한 가슴이 따뜻해서 그런 정도 있는 네. 이런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현재 김태우 후보가 지지율이 아직 미약합니다만 우선 김태우 후보의 고향인 부울경에서 먼저 결집해서 김태우 후보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말 경남의 큰아들 그리고 적장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저를 총괄팀장으로 한 건 김태우 후보가 충청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태우 후보가 저한테 바라는 건 아무래도 우리 경남 그리고 울산 뭐 부산 이런 곳 포함해서 이 충청도 예. 대전 세종 충남북에 대한 김태우의 애정이 더 굉장히 묻어 있다. 네. 그렇게 요청을 받았고 예. 수락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정말 지지율 조금 지금 낮다고 그래서 우르르르 몰려가는 국회의원도 몰려가고 위원장도 네. 몰려가고 하는 이런 후보보다 정말 김태우 후보처럼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을 하나하나 국민들께 내놓으면서 검증받으려고 하는 그런 후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런 후보들이 더 성장을 해야 우리 당도 커지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정권 교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김태우 후보의 캠프 총괄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